오늘 아주 대한민국 이혼 재산 분할의 역사상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바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항소심 판결 선고였는데요. 어떤 게 법적인 쟁점이었고, 과연 왜 대한민국 이혼 재산 분할 역사상 길이 남을 판결이 되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가장 큰 법적인 쟁점은 최태원 회장이 가진 가장 큰 재산, SK 주식을 과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것이냐, 아니냐,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입증하는 최대의 그 쟁점도 이 재산 분할에 쏠렸는데요. 1심에서는 이 SK 관련한 주식들을 전부 재산 분할 대상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항소심에서는 아예 SK 주식을 포함시키고 게다가 피고들,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 측이 요구했던 이 주식의 재산 분할을 주로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분할하라고 아주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식의 현물 분할이 아니라 현금으로 재산 분할을 받게 된다는 것에 굉장히 유의미한데요. 왜 유의미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그 판결문의 길이가 지금 몇 페이지가 되냐면 2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래서 분할재산 명세표부터 불인정재산표, 명세표까지 다 나와 있고요. 특히 별지에 판결문에 첨부된 이제 별지에 보시면 원고가 그러니까 최태훈 회장이 김희영 씨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대에게 이체한 금원까지 아주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의 있을 판결문이 20장 정도를 넘지 않는 거를 두고 볼 때 요 200페이지짜리 판결문은 정말로 기존 다른 판결문과 다르게 한 10배 정도는 상당히 많은 양의 이제 판결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된 판단에서 재판부가 검토해야 했던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드린다면 우선은 원피고의 재산 형성 과정을 다 살펴보았어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 과정을 둘 다 살피고 그 과정에서 SK그룹의 변천과 이 변천과 관련한 이제 원피고의 재산 형성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제 SK그룹의 형성과 변천, 그리고 이동통신 사업 진출, 그리고 최정윤 회장, 그러니까 그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가 98년 8월 26일 사망하기 전에 이제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를 했고, 대한텔레콤의 변천을 이제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원고 보유의 SK 주식회사의 이제 주식의 흐름을 쫙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재산의 기준 시점, 그 다음에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을 두고 미루어 볼 때 SK 주식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피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서 인정된 그 최태원 회장의 재산의 가액을 말씀드리면 우선 최태원 회장 측의 이제 재산 전부 가액은 적극 재산일 경우에는 이제 순재산액이 거의 4조 원에 가깝다. 100만, 1000만, 10억, 100억, 4조 원에 가깝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피고의 순재산액,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비롯한 순자산액의 경우 230억 정도에 가깝다. 예,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 재산의 합계가 지금 4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재산의 대상이 되는 그 공동 재산이 4조 원이에요.
4조 원을 지금 재산 분할의 비율이 65대 35잖아요.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4조 중에 65%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 노소영 관장이 여기서 35%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1심에서 인정된 거 665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에 대해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액수가 항소심에서 이제 그 노소영 관장 측의 변호인들이 음, 현금으로 요구를 했어요. 주식으로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최태원 회장이 뭐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좀 힘들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는 이유로 어쨌든 현금으로 달라 했는데 그 액수가 지금은 1조 3천 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이 이제 1조 3,800억 원이고 이 대해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만약 그 최태원 회장이 상고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 판결이 확정될 때로부터 이 돈을 1조 3,800억을 지급하지 않으면 1년에 5% 비율로 계산한 이제 이자를 물게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도 이자가 이제 몇백억이 들어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위자료는 지금 20억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자료와 관련돼서는 정말로 혁신적인 대한민국의 위자료의 역사를 다시 쓰는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전혀 달라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완전히 별도고 위자료는 일종의 손해배상이에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2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최태원 회장은 오랫동안 불륜을 해왔고 그 상대방, 불륜의 상대방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급했다. 뭐 판결상으로는 이제 200억 가까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건 어쨌든 그런 문제가 또 있고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일부 일처제를 인정하지 않고 너무 뻔뻔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재판부 판사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떠한 분위기로 흘러가는지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이제 재판부를 설득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도 되게 관건인데 이 항소심에서는 판사가 이미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져 있어요. 뭐 논문도 쓰고 뭐 관련된 논문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자료와 그 밖에 이제 혼인 생활에 대한 태도가 다 있는데 그거를 조금 무시한 게 아닌가. 당사자가 아마 고집을 피웠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실책이 있어서 위자료가 20억 나오는 사건이 아니었나. 이거는 살인 사건이 있었을 때도 이 정도만큼 위자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20억짜리 위자료가 어떤 느낌이신지 감이 오실 거예요. 상대방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망을 하고 사망 사건이 있어도 형사의 살인사건 유죄를 받았어도 이 정도로 위자료가 인정된 것은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오랫동안 불륜을 해왔고 그 밖에 혼외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혼외자와 그 밖에 다른 그런 가족들의 그 자식들 그러니까 혼외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썼다. 그리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많은 위자료를 인정한 걸 와서 추후에 조금 더 이혼에 있어서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청구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항소심은 노소영 관장의 대승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1조 3,800억에 달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여졌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사례로 나중에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줘야 됩니다. 안 주면 1년에 5% 지연 손해금 이자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 측에서 그 항소심에서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들이 주식이 아닌 현금 형태로 바꿔서 청구했는데 이를 인정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산 분할의 기여도가 최태용 회장 65, 노소영 관장 35%입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의 재산들 4조를 확정한 뒤에 이 비율에 따라서 돈을 나눈 것으로 1조 3,808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문에서 보시면 판결문에서 이제 딱 앞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소송 총 비용을 원고 최태용 회장이 70%를 부담하고 노소영 관장이 30%를 부담하라고 나왔어요. 이게 시사해 주는 바는 뭐냐면 총 비용을 네가 70%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소영 관장이 70%는 이기고 최태영 관장이 30%만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대부분 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에 들어간 총 비용, 그러니까 뭐 인지대, 송달료, 각종 감정비, 그리고 변호사비를 포함한 액수가 돼서 그 비용을 이제 각자 부담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의 2배 이상이에요. 그러면 노소영 관장이 2배 이상 이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특히 이혼 위자료와 관련돼서는 그 노소영 관장의 그러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크게 인정했다라는 측면에 있어도 굉장히 승소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혼 위자료와 관련돼서 시대를 밝히는 진보적인 판결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일처제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태도를 지적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는 유사한 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반성하는 태도로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결론은 이제 한 가지입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 재판부가 재량이 매우 큰 소송이거든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있어서 재량이 큰 소송이므로 1번 계속 그 기존에 나왔던 판결문, 이혼 소송과 관련된 판결문을 존중하여서 관련된 사례의 승소 사례에 따라서 행동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자료에 있어서 적극적인 청구를 이제 해볼 것.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혼과 관련해서 재산 분할은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밖에 없어요. 내가 불륜을 했으면 돈으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불륜을 해서 가정이 파탄났다 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도 그걸 10분 반영하겠다라는 이제 법적인 의지를 보여준 판결이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재산분할 소송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재판에 임해야 승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재산 분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속재산 분할, 이혼 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